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해외 불안 변수는 많았지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강한 상승 탄력 복원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로 2000선 회복을 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를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장중에는 2005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 장중에 다시 기관의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밀린 19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강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2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은 보다 빠르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좀 더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루트입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가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대체 에너지주인 풍력주에도 매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황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조정을 받는 건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뉴욕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199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6포인트로 출발하면서 20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장중 매수로 대응하면서 20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다시 매도로 고개를 바꾸면서 2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세 보여주면서 193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이 시각 매수로 돌아오면서 15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매수와 매도로 번갈아 가다가 이 시각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12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테마주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사흘째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3포인트 오른 52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20포인트 지지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12거래일 만에 520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웃돌면서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0거래일째 매수세 보여주면서 8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30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110원대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116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간밤 역의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1117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118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밀리면서 1115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1110원대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에 있어서 4개월 만에 수주량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큰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모두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 빨간불이 들어왔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 이 시각에는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하드디스크 파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보안 관련주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니텍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와 나우콤도 1% 후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울림정보도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풍력주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풍력 시장의 공급 과잉이 일었던 중국이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산이 10.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슨과 마에스코도 6%, 7% 이상 오르고 있고요. 용현 BM도 4% 급등하면서 풍력주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주에서 고유가 에너지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주도 오늘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레저와 삼철 자전거가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모션과 한국소비도 2% 이상 오르면서 자전거 관련주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종목 배틀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전날의 상승분을 일부 토해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9포인트 정도 하락한 1994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수급이 다소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흘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중 사던 기간이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들이 또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박성일 연구원님 수급도 그렇고 3월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주판 들어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했었잖아요. 예.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월초에 조금 많이 집행을 좀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들어왔더니 이제 그 저가 매수 자금들 자체가 3월 초에 많이 집행이 기관 중심으로 된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증시를 한 두어 달 정도 떠나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6천억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지속하는 걸로 봐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매수를 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리비아에서 사우디, 이란, 이라크까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좀 돌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지난주에 확인을 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갈까요? 예, 일단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2000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960선 정도를 지지로 해서 1960선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가 매력이 있는 좀 우량주 중심으로 여기서 일단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하고 건설주는 좀 피해서 금융이나 IT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00 이상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할 때까지는 매도를 좀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이 포트에 아시아나 항공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건설과 항공은 피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잠시 뒤 포트에 대한 점검은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진용준 대표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수급 얘기를 좀 하셨었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예, 돌아왔습니다. 예, 뭐 일단 단기적으로 분명히 돌아온 것 같고요. 또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난주 말에 금요일에 아주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 지금도 약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1996 94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투매 양상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등할 때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어떤 회복세에 대한 그런 기운을, 피로를 떨쳐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확히 2000선에 대한 지지를 원할 것이 아니라 2000선 근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양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선 이후에 오히려 2000선을 잡고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2000선 직전까지 목전에 가서 2000선을 노리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 시간을 좀 두고 휴식기를 거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한 주간 증시 전망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짜주세요. 네, 일단은 박성일 연구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좀 가는 경우에는 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2000선을 빠르게 넘나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이끌려면 역시나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0선에서 많이 횡보를 하고 좀 급하게 한 1, 2주간의 하락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빠르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매물대를 다시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선 직전에서는 매수 기회를 좀 더 참으셔도 될 것 같고요. 2000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한 번 더 수정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장 저가 매수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더 삼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일단 의견은 시장이 바닥을 짚고 살아나고 있지만 2000선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주식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오늘장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배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계실지 종목 배틀 수익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까지 3가지 종목을 홀딩하십니다. 시그네틱스가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장중에 5,1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오늘 3%대로 더 오르는데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19%,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CJ ENM 지난주 매수가 됐던 종목이죠. 한 주 만에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흘 만에 다시 급락하면서 장중에 5% 이상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유가 급등이라는 부담감은 여전히 항공주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정도의 등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한 종목 매도하십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지난 2월 14일에 매수가 됐었고 수익은 한 3% 정도 났습니다. 차익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가장 급한 게 항공주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부터 좀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아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라는 건 아무래도 유류가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 두바이유가 얼마나 $100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2주 정도 더 머물러 있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유류 할증이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비용으로 가격이 전가된다고 봤을 때는 항공주는 일단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유가 인상 자체가 직격탄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유류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 전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런 것 자체가 펀더멘탈상 크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저점이었던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보셨을 때 기존 저점이었던 9,7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과감하게 매도를 하겠습니다. 대한통을 지금 입찰 의향서가 지금 입찰이 된 상태인데요. 롯데, CJ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입찰에 응했는데 이 경우 지금 가격 경쟁이 붙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3분기 장부가에서 잡고 있는 15,500원대 이상에서 좀 팔 수 있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충분히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불확실성 중에서도 국제유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 자체를 확실히 좀 지지를 해두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 확실히 지키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AS 받아볼까요? 예, 그리고 시그네틱스하고 CJ ENM 차례대로 해드릴 텐데요. 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현재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그네틱스는 오늘 굉장히 차트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단기 목표 주가였던 5,000원 트라이를 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제 주가를 부양할 때 자체, 지난주 금요일 부양할 때 자체 거래량을 넘어선다고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음봉이 나올 테고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도 추가로 어떤 세력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양봉이 나올 텐데요. 지금 약간 애매한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서 20%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주를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CJ ENM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 없이 조금씩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성장성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PR이 상당히 높은 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을 확인해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22일 거래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박성일 연구원님 아시아나항공은 손절가를 9,500원 주셨었는데 일단 9,700원 이탈이 됐을 때 손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시그네틱스는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자르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영준 대표님 오늘까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네, 종목 배틀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전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영이 지난주 수익이 1%대였거든요. 한 주 만에 10% 더 수익을 올리면서 이제 수익률은 12%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난 21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지난달 21일. 자, 삼화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매수가 됐습니다. 역시 한 주 만에 7% 정도의 수익을 거뒀고요. 삼성전기는 현재 한 2% 정도의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수익권이고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십니다.
진영준 대표님. 네. 예, 수익이 좋으시군요. 네.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일단 기존의 보유 종목들 뭐 AS라기보다는 수정 전략을 간단히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예. 고영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6,600원으로 지금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26,600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약간 하락분이 또 있었는데요. 그때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어디까지나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을 혹시나 낮추시고 꾸준한 전략으로 가져오신 분은 오히려 한 20%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요. 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요. 혹시나 수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한 20-30% 이상의 어떤 수익 극대화 물량을 남겨놓으시고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주봉상 약간 많이 급등한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급등한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고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봄직합니다. 일주일만 더 한번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마네트웍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드리기 전까지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마네트웍스의 이 대표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부터 이런 콘텐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나 뭐 이런 업체들과도 지금 꾸준한 전략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이런 상승분에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꾸준히 고점만을 높여가는 이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역시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수익률로도 약 7% 정도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정도도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 다음으로 이제 약간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서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LED TV에 대한 어떤 수출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장 기대감이 지금 상반기 내에 많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어떤 LED TV에 대한 관심보다 앞으로 3D TV 관련해서도 또 LCD에서 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적 확장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13만 3천 원 지금 종가상 유지하고 있는데 14만 원 부근까지 터치할 경우에는 그 다음 추가 상승 여력이 또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볼만합니다. 그 즈음에는 지금은 꾸준히 기관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아직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은 주봉이나 월봉상 볼 때 지금이 최고점도 아닐 뿐더러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이 아직도 매물대가 크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만 확보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차트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즈음까지 큰 불안 없이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진영준 대표님 그간 들고 계신 종목들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제 신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진영준 대표님 모두 오늘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11포인트 정도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 고려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서 계속 수익이 날 걸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는 당분간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 LCD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 9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222억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레이저를 통한 미세 공정 장비 자체를 공급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반기 오면서 10% 이상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지금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222억이 났다고 하면 지금 PER 6배에서 7배 사이 아주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참 엔지니어링 지금 5일선 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특허 기술까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목표 주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단기 고점인 일단 4,500원 그 이후에는 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지금 가격, 5일선 위에서 가격, 5일선 위의 가격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3,87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한 3,900원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이 어렵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5일선이 깨지고 심리적으로 3,500원 정도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일단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21선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매기가 좋은 편인데 2,00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기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밴더이기도 하고 시총도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목표가 지금 5,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가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겠지만 오늘은 5,000원 정도 보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박성일 연구원님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서 수익 내기가 더 좋은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 참 엔지니어링을 신규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3,900원 선이니까요. 이 가격대 혹은 조금 밀려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1차 목표가는 5,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영준 대표님 신규 종목 배틀 종목 보죠.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DIC라는 종목으로 포트 이제 4종목을 채워볼까 하는데요. 예. DI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제외한 어떤 유일한 트랜스미션 공급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거의 우월적인 지위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집트 쪽에 거대한 물류 창고 투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안 되는 우량한 업체로 DIC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코스닥 IT 중에 DID라고 있는데요. 한 글자만 다르니까 DIC까지 꼭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고요. DIC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 한 8,330원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8,000원 초반대까지나 어디까지나 기회니까 약간 조정 줄 때마다 좀 매직 구간으로 삼아볼 수 있겠고요. 또 영업이익이 최근에 거의 한 300%에 가까운 296%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더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트랜스미션뿐만 아니라 지금 DI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차 완성차의 어떤 실적 구조 기대감 또 기아차가 잘 가는데 관련해서도 계속 어떤 시장 수혜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장비 쪽으로도 부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출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7,500원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목표가를 9,100원가량 한 9에서 8% 정도만 잡고 추가 수장 전략은 그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 접근이라면은 7,500원 부분까지 온다면은 어디까지나 매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서 이 구간까지 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기적으로 8,000원 초반대까지만 기회로 삼고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7, 8% 구간 어렵지 않은 수익으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자동차주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현대기아차가 강보합권이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DIC 오늘 신규 종목 배틀 시간에 진용준 대표님 들고 나오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은 샘플러스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방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신 궁금증은 화면 왼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낸 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실시간 종목 상담 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은 SK입니다. SK를 생생톤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11만 9천 원이 매수가고 비중은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5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5개월 이상은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잘 들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지주회사 SK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SK 같은 경우는 뭐 SK그룹의 지주회사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K텔레콤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지금 지분법 이익을 SK 쪽 그 매출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SK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대부분이 그렇듯이 SK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게 항상 지주사들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하면은 적당한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좀 실현을 하셔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이 꺾이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차트상 보시면 2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SK같이 일단 무거운 회사 자체가 60일 이평선을 자체를 깨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을 해서 지금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와 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반등을 좀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시면 일단 절반 정도만 비중을 줄이시고 절반 정도는 저평가 메리트 자체에 베팅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SL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이고 트로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보고 매수했는데 어떤 방송을 보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SL을 18,300원에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을 살펴보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주식시장에서는 고유가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왜 유독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예.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주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고유가로 인해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어떤 레저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 잘 가고 있죠. 그 역시나 강세장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외국의 그런 시장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차 시장은 해외 시장에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양이지 일본 차처럼 약간 하락 국면에 들어간 시장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수 시장에서도 지금 기아나 현대의 신차 기대감이 꾸준히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신차가 한번 개편이 되는 세대를 바꾸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 아주 한껏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해서 대형주 치고는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한다면 역시나 부품주 쪽으로 실적 기대감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벌써 2달여간이 됩니다. SL 혹시 제가 말씀드려서 사셨다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니어도 일단은 수익이 크게 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네. 예.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도 뭐 팔기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역량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가에 상관없이 목표가는 꾸준히 높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해서 어떤 수익 실현 물량이 너무 쏟아질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1,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또는 21,000원을 깰 경우에는 바로 수익 실현 후에 다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떤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주봉이나 월봉상 지금 어느 정도 갭이 떴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 월봉상 상승이 13%라면은 2010년 9월에도 50%가량 오른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구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끌어냈거든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의 분위기는 한껏 더 고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용준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내 시장에서 유독 자동차주가 이렇게 질주를 하는 이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력 판매 차종이 연비 효율이 높은 중소형 차 위주기 때문에 또 입지 강화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고요. 메디포스트가 들어와 있군요. 매도 시기를 한번 놓쳤다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중인데 매도 시점 그리고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38,7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한 2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PER을 봤을 때 대부분 다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세장에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인 바이오들이 강한 경우가 좀 많은데요. 지금 삼성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메디프론, 메디포스트를 비롯해서 뭐 제넥신, 바이넥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지지난주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심하게 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 앞으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강세장과 약세장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관과 가격 조정 쪽으로 방향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바이오나 제약 쪽은 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리비아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전 고점이었던 47,000원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손절 라인만 확실히 지키시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요. 쌍바닥 35,0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PR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5,000원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목표 주가 봤을 때는 전 고점 돌파하는 거 강세장이 된다고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삼성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전략 맞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병,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아주 많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35,000원만 잘 지켜주시면서 45,000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5,000원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나우콤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우콤을 매수하신 분은 매수 단가가 6,910원이시고요.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언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종목 설계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지난 4일과 5일에 국내 주요 정부 민간 사이트 한 40곳 정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었죠. 보안주들이 계속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왕년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안철수 연구소 같은 종목은 거의 뭐 5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었거든요. 네. 예. 그때에 비해서 요번 어떤 위험성은 그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증권사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아서 당시엔 수습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만 한 10여 분간 장애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 증권사들이나 은행주들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있던 그 추가적인 피해 공격도 어떻게 보면 큰 피해 없이 잘 버텨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떤 이런 보완주들 강세 수급도 들어와 주고요. 또 관심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약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과 비교해서 좀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나우콤 같은 경우 지금 8,900원 정도라면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구간이 바로 1차 목표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6,900원 구간 이 부분에서는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7,000원 구간 확보에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우콤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으로 보고 있는 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상승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장대의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도 1.3%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2만 원 확보할 경우에는 또 다른 구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돌리고 있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아주 급한 모습입니다. 2만 원 확보가 역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확보하는 모습 보고선 추가 공략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을 한다면 역시나 아주 짧은 공략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 소프트포럼도 언급되고 있는데 소프트포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꾸준히 받은 이후에 지금 차분한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수급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 정도만으로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된 종목 중에 이스트 소프트도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서 보완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주들 전반적으로 상담을 함께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림홀딩스 보조 하림홀딩스를 문의하신 분은
3,160원이 매수 단가시고 한 40% 정도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증시전략센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16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수익 구간이시군요. 오늘 거의 급등이 나옵니다. 4% 가까운 상승인데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구제력이 아무래도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월 14일 이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진중공업도 한진중공업 홀딩스도 그렇고 KC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재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하림홀딩스의 매기 자체가 하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의 주력이 하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월 14일 날 하림이 재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하림 쪽으로 일단 매수세를 집중해 가시는 것이 수익엔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3월 14일까지 적정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림홀딩스 일단 기관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500원 넘어가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력 자체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500원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3,50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월 14일 전에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하림 쪽으로 닭고기주 테마는 좀 가져가시는 것이 전략상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인 3월 14일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수익 구간이시니까 참고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림홀딩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용현 비햄 볼까요? 풍력주인데 고유가의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장중에 변동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현 비햄이 오늘장에서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1%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용현 비햄을 문의하신 분은 1,580원에 30%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했었는데 목표가를 얼마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주식 인생 한방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진용준 대표님. 네. 한방님 일단은 애청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저 여기서 현재 구간 수익을 갖다가 손실을 갖다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리서치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창천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이 금요일에 추천하고선 한번 지켜봐야겠다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항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상 쉽지 않은 위치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쓸만한 팁을 한번 알려주자면 역시나 지금 풍력주 아니면 이런 기타 관련된 테마 격가지주로 한번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반등 차트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언제쯤 타점이라고 잡을 수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750원을 타점으로 보시고요. 그 부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꾸준히 지켜보셨다면은 매일매일 꼭 700원, 800원 그 구간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 선을 확보 못하고 자꾸 밀리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향후에도 그 자리가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 볼 때도 지금 저점을 이런 식으로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추세적인 접근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어떤 횡보 차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이 수렴하는 그 자리 10,000원대에서 10,000원 바로 직전 그리고 10,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약 한 1,300원 부근 되겠는데요. 1,300원에서 1,500원 이 구간에서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든 급락이든 자리를 분명히 잡아야 될 거고요. 횡보보다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이번 주 내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 공략하신 자리에서 10,000원 아니면 9,800원 이 부근 손절자리를 잡으시고 단기적인 추가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용준 대표님, 관련해서 평산 주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린 어떤 그런 타점이라는 공략 측면에서 지금 그런 타점에서 급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평산은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위로 저항대를 본다면 약 한 4,500원 이상에서 있습니다. 4,900원, 800원 이 부분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이런 장기적인 하락 차트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원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반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꾸준히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5,000원 직전까지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종목들이군요. 함께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볼 텐데 먼저 종목 보기 이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 통해서도 종목 상담 요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신한지주 봐드리죠. 신한지주가 오늘 49,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신한지주 갖고 계신 분은 49,510원 선에서 사셨고 비중은 한 25%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그 시기를 잘 못 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일단은 뭐 신한지주를 비롯한 은행주 얘기를 잠깐 드린다고 하면 은행주의 모멘텀은 지금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한 번쯤 지금 위치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이번 달 아무래도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순리대로 갔다고 하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지금 발표가 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4.5% 이상 나오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4% 이상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시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장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고민이 좀 많을 텐데요.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이슈를 이용해서 아주 조그만 차익이라고 해도 매도를 하시는 사인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시면서 금리를 첫 번째 다시 한번 인상을 하는 시기까지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 대부분이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 넘어서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단기 고점이었던 53,000원 돌파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 줬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확실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100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54,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수가 2,000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하면 54,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요. 금리도 인상을 하지 않고 지수도 2,000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에는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금통의 금리 결정까지. 예. 그날까지는 어떻게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선물옵션 컷오프 미팅데이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 매도 차익 잔고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조 정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줄 것 자체냐가 일단은 정부 당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수를 조금씩은 자제를 하시고 2,000선 밑에서만 매수를 해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인터파크 볼 텐데 인터파크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있는 종목입니다. 4,720원에 45%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늘 증시전략센터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진영준 대표님. 네. 인터파크를 4,720원에 사셨으면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아직도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위치고요. 최근에 실적도 아주 괜찮게 발표가 됐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에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도 사업 개발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매출 다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 정도로 반영을 못 받는 것은 어쩌면은 수급 동향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위치가 지금보다 상승한 위치에서 고점에 물려있던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를 다 해소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상승하려면 이런 파동이 잔파동으로 몇 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 3번 파동이 있고 아래로 큰 파동이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까요. 잔파동 한 2번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구간에서 약 한 4,000원, 5,000원 구간에서 반전 이상을 머물러 왔습니다. 역시나 매수하신 바로 4,700원, 600원 이 자리가 어떤 등락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을 확보하고 5,000원 구간까지 빠르지는 않아도 좀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유지해서 5,000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5,600원까지가 그 이후로 추가 전략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4,500원이나 400원 이 부분에서는 짧게 손절을 잡고선 추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인터파크 봐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군요. 현대모비스가 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괜찮은데 현대모비스는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문의하신 분은요. 26만 9,700원이시겠죠. 매수가를 그렇게 잡으셨다고 적으셨고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피어라 인생이여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목표 깔고 싶으시다고 불안불안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넘어서서는 일단은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도나 현대위아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대장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단 현대모비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도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현대위아가 지금 상장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예전처럼 매수를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아차를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자동차 부품주 현재 매기가 분산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 자체는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우수한 기업이고 현대기아차의 매출은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모두 급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지만 장이 꺾이고 지수가 꺾인다고 봤을 때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종목 선택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신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를 하신 이후에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완성차 업체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수익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 2,000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1,990선 초반까지 밀려 있는데요. 지수가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업종들,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의 오늘 그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롯데쇼핑이 상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한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42만 1,000원을 거래 가격으로 잡고 있는데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딱 42만 1,000원이시네요. 40%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본전 찾았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요? 조언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네. 예. 지금 구간에서 파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매수가를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다 만회했다라는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위치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신규 접근에서 한 2, 3% 짧게 손절을 잡고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하락 추세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혹시나 지금 반등했던 40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횡보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아직까지는 반등을 확실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43만 원에서 44만 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어느 정도 비중을 살짝 줄이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좀 떨쳐내셔도 괜찮겠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롯데 미도파의 합병설을 꾸준히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롯데 미도파가 아직까지 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적 반등 국면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노려볼 만한 위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5,000원 한 중반대에서 롯데 미도파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가 이제 회복이 돼서 기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 한국 프렌즈 봐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요청 받고 있고요. 방송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한국 프렌즈를 17,2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642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슈가 됐던 거는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좀 매각을 하면서 160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생긴다고 보면 굉장히 5에서 6 정도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이 그렇지만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중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까지 갈 수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거래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마음가짐 자체는 하시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존 고점이었던 18,6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화승 R&A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신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기가 완성차
완성차 업체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완성차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수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좀 더 빠르게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를 통해서 KP케미칼, 아바코, 기아차 등등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2부 시간 시작하면서 이 종목부터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